제가 아는 나이 차가 조금 많이 나는 형님이 계신데요. 얼마 전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선배님은 처음에는 아주 좋다고 하셨어요. 알람 없이 자고 평일에도 자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니까 불안이 조금 밀려왔다고 합니다. 2달째부터는 공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뭘 하면서 채우지? 나 이제 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하는 자괴감이 스며들었다고 합니다. 더 큰 변화가 있었다면 사람들의 대우도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대기업의 부장님이셨지만 이제 직함 없는 본인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필요한 게 바로 취미입니다.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 여기서 잠깐! 취미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가장 무난하게 떠오르는 게 바로 등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을 걷고 땀을 흘리며 기분 전환이 되는 것 같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등산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기 쉽고 날씨나 컨디션에 따라서 꾸준히 지속하기 어렵고요. 함께할 사람이 없으면 실행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등산은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하는 억지 활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막내 아들이 혼자서 몰입할 수 있는 취미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이렇게 나눠서 퇴임 후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혼자가 좋으신 분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나는 사람 만나면 기빨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몰입할 수 있는 취미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목공입니다. 손을 움직이고 도구를 다루며 집중력을 키우는 과정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성취감도 크게 줍니다. 동네 목공방에서 수업을 들으며 시작할 수 있어서 입문 진입 장벽도 낮고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점점 느는 이 성장의 기쁨도 함께 할 수 있죠. 이런 활동은 손과 몸을 함께 사용하니까 이 두뇌 자극에도 효과적입니다. 또 기본 장비는 공방에서 제공되거나 중고로 저렴하게 구할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담도 적습니다. 두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글쓰기 진부하시다고요? 제가 아는 어머님 지인 중에서 은퇴 후에 글쓰기를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요. 처음엔 그날 있었던 일을 그냥 일기로 적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겪은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 젊은 시절의 추억을 글로 풀어내게 되셨죠. 그렇게 모인 글들을 묶어서 나중엔 작은 책으로 출판까지 하셨대요. 그리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셨는데 자녀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건 우리 집의 보물이라고 하셨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글쓰기라는 건요, 꼭 글을 잘 써야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인생의 전환점에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 줄, 두 줄 꺼내보는 거예요.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해줄 내 소중한 삶의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이접기입니다. 접고 누르고 펼치고 그 모든 과정이 손과 눈 그리고 좌뇌, 우뇌를 동시에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치매 예방이라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준비물도 간단하고 혼자서도 조용히 몰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특히 손자, 손녀랑 같이 하는 종이접기는 소통도 되고 함께 추억도 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작은 공 하나로 팔, 다리, 그리고 허리까지 쓰면서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실내 운동이라서 이 날씨 영향에도 없고요. 동호회나 소규모 모임도 활발해서 이 관계 형성에도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60 은퇴자 중 약 5에서 10%, 그러니까 약 8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탁구를 취미로 즐긴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역 동호인 대회나 시니어 탁구 대회에 참가하는데요. 매 대회마다 500명에서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참가하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단순한 수치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나중엔 대회까지 나가게 됐다. 이건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삶의 목표와 성취로 이어지는 취미가 되는 거겠죠. 탁구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사람을 만나고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대회에 나가보는 경험. 아버님, 어머님 그거 생각보다 진짜 짜릿합니다. 저도 20년 동안 취미로 했던 농구를 최근에 정말 아마추어 대회에 나가봤는데 물론 제 실력은 미천했지만 이 대회에 나가면서 준비하는 과정만으로 굉장한 동기부여와 진짜 뭔가 이 목표 설정이 돼서 되게 재밌었던, 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관절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신 유산소 운동이죠. 특히 낙상 위험을 33%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노년기 건강
유지 아주 효과적이죠. 혹시 새벽 수영장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직접 가본 적이 있어요. 아침 6시도 안 된 시간에 수영장에 우리 어머님들이 줄을 엄청 서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단지 운동만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친구 얼굴을 보러 가고, 누군가는 물속에서 긴장을 풀며 혼자만의 명상 같은 시간을 갖고, 또 누군가는 수영이 끝난 뒤 근처 카페에서 야, 오늘도 하루를 잘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모닝커피 한 잔 나누는 그 일상이 좋아서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가보기 전까진 모릅니다. 결국 수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죠. 강습반이나 자유수영반에 등록하시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도 친해지고 그 안에서 생활 루틴이 생기고 활력도 생깁니다. 이래서 새벽 수영장엔 어머님들이 많은 거겠죠. 자,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막내 아들이 아닙니다. 작심삼일 하시는 아버님, 어머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요한 건 어떻게 쭉 유지할까, 지속할 것인가 입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하려면 아래 내용들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시작을 작게 하세요. 하루 한 줄 쓰기, 종이 비행기 한번 접어보기, 탁구차 한번 잡아보기, 우리 동네 수영장에 한번 구경 가보기, 이런 작은 시작이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게 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완벽하게 다 알아보고 다 세팅되면 그때 해야지 하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말고 일단 작게 시작해보세요. 둘째, 같은 시간에 반복해보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배님은 항상 아침 식사 전 7시 타임에 수영을 가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루 중 정해진 시간과 연결하면 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됩니다. 루틴화는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고 하루의 구조를 잡아주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언제 늦게 자고 막 불규칙적인 일이 벌어지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너무나 자유도가 높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루틴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셋째, 기록해보세요. 달력에 오늘도 했다, 핸드폰 다이어리에 오늘도 이렇게 했다 표시 하나만 해도 우리의 뇌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표를 달성하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넷째,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꼭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나 오늘 공방에 다녀왔어, 나 아침에 수영하고 왔어, 이 한마디만으로도 이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즐거움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시는 겁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냥 이 취미만큼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이 자체를 즐겁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글이 어느래도 종이가 삐뚤빼뚤 접혀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 동안 즐거웠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겠죠. 오늘 막내 아들이 전해드린 취미 이야기, 우리 엄마 아빠라고 생각했고요. 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퇴임 후의 시간, 무언가 채우고 싶다면 오늘부터 나에게 맞는 취미로 시작해보세요. 쌓은 지혜와 경험, 이제는 나만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꽃피울 차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친구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막내 아들이었습니다.